이 약들을 평상시 계속 먹고 있는 이 약들을 어떻게 하면 끊어내고 내 스스로 주도적으로 기능을 강화를 할까?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증상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제일 먼저 병원에 가보겠죠. 병원에서 진단을 하고 증상에 따라서 처방을 하겠죠. 두통이 있으면 진통제, 호흡기에 문제가 있을 때, 염증이 생길 때 소염제를 쓰고 항생제를 쓰고, 가슴 답답함, 두근거림 있으면 검사를 해서 신경안정제나 아니면 심장 관련 처방을 받겠죠. 소화불량, 속쓰림 있으면 소화제, 제산제, 변비약 처방받고, 설사 있으면 지사제 처방받고, 수족냉증이 있으니 혈액순환 개선제를 사용을 하겠죠. 피부에 가려움, 두드러기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대표적으로 항히스타민제를 씁니다. 이런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빨리 증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약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성적으로 이런 증상이 계속 나타난다, 그리고 개선되는 게 아니라 점점 좀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약들로 자꾸 대처를 하면 처음에는 약이 좀 듣는 것 같아. 근데 약을 써야 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나중에는 약을 써도 증상이 통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병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전까지는 내가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리고 이 증상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니까 전문가가 뭔가 도움을 주겠지, 작은 병원에서 잘 안 나오면 큰 병원 가면 낫겠지, 이게 의료 시스템이에요. 권위에 의존을 하고 내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주도권이 이 증상을 가진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더 권위자, 병원에 있는 거죠. 근데 만성질환을 대할 때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주도권을 본인이 가지지 않으면 문제를 결국에는 해결할 수가 없고, 증상이 한 가지가 생겼는데 나중에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점차 늘어납니다. 이전까지 증상이 생기면 병원 가서 이런 처방을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사도 아니고 의료 지식도 없는데 병원이 당연히 주도권을 가져야지, 내가 뭘 안다고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모든 정보가 오픈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본인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사보다 더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의사들은 그런 병명이나 나타난 증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본인에 대해서 의사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몸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원인과 결과를 본인이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맡기고 처방을 받는 것은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걸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 들여다봐야 돼요? 원인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왜 생겼을까? 그리고 이런 증상을 만든 행동을 내가 여전히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이게 왜 생겼을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게 주도권을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본인이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어떨 때 생기더라? 내가 내 몸을 고갈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내 몸이 건조해지고 염증이 생기고 두통이 생기는 게 같은 맥락 속에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깊게 생각하다 보면 어디에 도달을 하냐면, 내가 몸을 잘못 사용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좋은 혈액이 가지 않고 말초에 충분한 혈액이 도달하지 않아서 세포가 힘들어하는 그 과정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단순한 원인으로 귀결이 돼요. 내가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았구나, 그 다음 식습관이 안 좋았구나, 내가 일을 하고 밤에 뭔가를 하면서 수면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구나, 내 감정 상태가 제대로 안정화되어 있지 않구나. 결국 나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들여다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죠. 운동하고 좋은 식습관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근데도 우린 자꾸 병원 가서 처방 받는 데 익숙해져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가냐?
이거는 빨리 나타나거든요. 불편한 부분을 빠르게 해소를 해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몸은 이미 병들고 노쇠해졌고 만성질환에 오래 시달렸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 몸에 계속 무리를 주게 됩니다. 왜? 몸을 보태는 약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몸의 기전을 대부분 차단하는 약입니다. 정상적으로 위산이 나오는 것을 막고 심장을 리듬을 낮추고 혈압약 같은 경우에 말초로 보내는 혈액양을 줄이고 항히스타민제로 생리 활성을 억제시키고 염증을 억제시키고 통증을 억제시킵니다. 전부 다 억제 기전이에요. 뭔가를 도와주겠다라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는 뭘 억제시킨다, 몸의 분비샘들을 다 억제시키고 흐름을 좀 차단하고 그렇게 됐을 때 몸의 활성도는 떨어지고 몸의 물질들은 고갈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행위들은 왜 그렇게 잘 안 되냐 해도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루합니다. 그리고 습관이 안 돼 있을 경우에 지속하기가 너무 힘들고. 근데 만성질환을 대할 때 여러분 항상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병원에 맡기고 의사한테 맡겨서 내 몸을 약 복용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여러분에 대해서 의사들은 그렇게 깊이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수면의 질이 어떤지, 운동량이 어느 정도인지, 뭘 먹고 있는지 세세하게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감정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원인을 들여다보고 생활을 교정하는 것은 우리 몸의 진액과 혈액을 강화를 시켜줘요. 운동을 했을 때 심장이 힘이 생기겠죠. 심장력이 강해지고 말초 순환이 강화가 되고 혈액을 더 빠르게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제때 먹었을 때 혈액의 재료가 만들어지고 세포에 공급되는 영양 상태가 좋아집니다. 우리 몸은 그냥 우리가 먹은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스턴트 먹고 첨가물 많은 배달 음식들 먹고 그랬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하겠어요? 아니면 자연 상태에서 신선한 음식들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건강하겠어요?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정해져 있어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행동하는 영역. 이쪽은 의존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해결하려는 영역이고 원인까지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영역이에요. 이렇게 약을 쓰면 그 자체 증상도 해결 못할 뿐더러 증상들이 자꾸 파생을 해요. 본질적으로 이게 진액이나 혈액, 흐름, 순환 이게 좋아진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몸의 시스템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는 혈액이 늘어나고 진액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심장이 강해지고 소화 능력이 좋아집니다. 심리 상태가 안정화되면서 호르몬 분비가 안정화되고 몸을 비상 상황으로 자꾸 내몰지를 않아요. 근데 약을 쓴다? 오히려 비상 상황에 소방수가 와서 물 뿌리는 거예요. 불은 끌 수 있지만 집안도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항암을 하고 오랜 기간 입원을 하고 병원에서는 그 병이 나았대. 근데 그 사람 몰골을 보면 조금 더 죽음과 가까워진 몰골이에요.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급하게 수술하고 했는데 수술은 잘 됐는데 몸이 이겨내지 못해서 돌아가신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결과론적 사고는 잘라내고 수술하고 항암하고 그러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겨본 분들은 알아요. 결국 수술 후에, 항암 후에, 그리고 증상 후에 회복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이 가진 회복력이다. 회복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딛고 일어서고 회복력이 없는 사람들은 수술 결과 혹은 치료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약해집니다. 그러면 그 회복력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냐? 평상시 본인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평상시 심장을 강하게 해놓고 혈관의 능력을 좋게 해놓은 사람들은 수술 좀 해도 훨씬 더 버텨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나 저러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이 행동들을 내가 바로잡아 놓지 않으면 이런 만성질환의 끝에서 내가 뭔가 수술해야 될 일, 입원해야 될 일, 회복력이 필요한 그 상황에 들어갔을 때 회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주도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해야지. 선생님 제가 좀 몸 이상한 것 같아요. 검사해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이 병원에서 뭔가를 해결해 주기 바라는 사람, 건강관리의 주도권이 본인한테 있지 않은 거예요.
건강관리의 주도권, 핵심은 내 심장을 얼마나 튼튼히 하고 내 소화력을 얼마나 괜찮게 만들어 놓을 거냐, 거기에 있습니다. 잘 먹고 순환 잘 되는데 그 다음 문제는 아주 고도로 설계된 이 몸이 그 다음 하는 거예요. 한 부분을 어떤 약물로 해결했다고 해서 그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분은 항상 다른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을 치료하는 약이 해결점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운동을 하거나 뭘 해서 이 약들을 평상시 계속 먹고 있는 이 약들을 어떻게 하면 끊어내고 내 스스로 주도적으로 기능을 강화를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처방 주는 대로 약 먹고 거기서 진단해서 나오는 결과대로 계속 살아가면 나중에 알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주도권이 다 사라진 상태예요. 거동을 못하고 병상에 누웠고 수술을 2번, 3번 했을 때 이미 병원의 시스템에 의존이 되어 있어서 이제는 내가 할래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주도권을 가져오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존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가 주도적으로 내가 해결할 테야,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에 집중을 할 때 처음에는 불안감이 들어요. 이래도 되나?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럴 거예요. 근데 진짜 주도적인 단계로 들어선 사람들은 그 불안함이 다 사라집니다. 내가 통제 가능한 거구나. 내가 내 몸을 알아가면서 어떻게 했을 때 내 몸이 좋아하더라. 이럴 때 기분이 좋더라. 이걸 명확히 알면서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빠르게 해결하는 이 노하우들이 계속 누적이 돼요. 병원 갈 일들이 자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의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도적인 단계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불안하지 않은 단계가 오니까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바꿔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방약이 뭔가를 해결해 준다, 여기서만 벗어나도 그러면 약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거기에 생각이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게 제가 계속 도움을 드릴 거예요. 이미 많은 분들이 제 영상만 보고도 주도적인 생각을 하고 스스로 이렇게 해봐서 이렇게 극복했다라는 말씀들을 계속 해주시고 계십니다. 스스로 느끼는 부분 댓글을 통해서 많이 공유 부탁드려요. 그렇게 해서 좀 불안한 분들이 그 댓글을 보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진짜네? 저렇게 해서 저런 질환까지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거네. 여러분들이 힘든 영역에서 그렇게 스스로 주도적으로 걸어 나왔던 것처럼 아직 그 속에서 어떻게 걸어 나와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하면 그분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한번 댓글로 좋은 경험들 한번 나눠보자고요. 감사합니다.